역사 속에는 가끔씩 미친놈들이 등장합니다. 나쁜 의미로든 좋은 의미로든 광인 출연이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알렉산더, 디오게네스, 가난풍, 빌리 밀리건 또 누구 했었죠? 척준경까지 했었나요? 하여간 이번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시황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진짜 미치는 건 통일 이후지만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가보죠. 진시황, 중국사에서 말하는 중화제국의 첫 번째 황제이자 황제라는 명칭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500여 년간 이어진 춘추 전국시대를 끝마치고 중국을 통일한 거물 중에 거물이고 동시에 통일 이후 뻘짓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분서갱유라던가 불로장생이라던가 알렉산더 대왕의 광기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인생 막판에 봉인 풀린 광기를 보여줬던 진시황, 그도 인생 시작부터 통일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진시황도 진시황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간단한 맥락을 짚고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대 배경과 흐름을 알아야 재밌으니까요. 근데 중국사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아버지고 나발이고 그냥 시대적 배경부터 봐야 되는데 시대 보다 보면 거기 대표적인 인물들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간결하게 가봅시다.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가 개판나기 시작하면서 대륙은 춘추 시대가 시작됩니다. 속으로 딴 마음을 품었어도 원칙상으로는 왕실에 충성을 바치는 분위기와 제후들이 많았던 시기로 이미 전반적으로는 개판 그 자체지만 아는 척하는 정서가 있었던 느낌이죠. 근데 개판은 더 심화되어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대륙판 배틀로얄로 그냥 강자만이 살아남는 하극상이 일상인 카오스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도 전국시대의 시기가 있었죠. 일종의 소말리아 상태라고 보면 되겠는데 중국의 전국시대는 더욱더 깊고 화려하게 미쳤고 그 규모도 대륙스럽게 컸다는 점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많고 태어나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대가 극단적으로 가도 어찌되었든 늘 사람은 있었고 개판도 장기적으로 이어지니까 카오스 상태에서 독특한 재미난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단 야생 그 자체인 이곳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아남는 기량이 있는 실력주의가 대두되고 이들이 죽고 죽이면서 결국 7개 나라로 남아 고착되었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춘추 5패라 그래서 패자라는 제후 개인을 강조했다면 전국시대는 전국 칠웅으로 불리면서 나라가 주가 됩니다. 7개 국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소국들도 있었지만 배틀로얄 결과 7개국이 메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결국 살아남기 위해 특화시킨 결과 7개국도 저마다 특징이 있어서 학문이 발달되었다던가 혹은 경제 특화 등 나라마다 캐릭터도 잡혀 있었습니다. 만화 같은 설정이죠. 게다가 피가 넘치는 이 극단적인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엄청난 사상가들이 튀어나옵니다. 제자백가라고 하죠. 공자로 유명한 유가, 엄격한 법률로 통치해야 한다는 법가, 농경과 자급자족, 노동에 대한 사상인 농가, 도를 아십니까? 그 우주관 철학 윤리관의 도가, 차별 없이 평등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묵가, 분석, 논리, 약간 언어학 비스무리한 느낌도 있는 명가, 손자병법같이 군사전략 등 병법의 병가 등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한 자리 먹어보겠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고뇌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튼 이 시점에서 특히 법가가 시황제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 부터 중요하게 진나라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상황이라는 인물이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진나라의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여 부국강병을 실현, 이류였던 진나라를 전국 칠웅의 강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상황의 법가 시스템은 대충 법 중심으로 처벌과 보상을 확실히 하고 연좌제를 통해서 자잘한 단위로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고 강제로 상업을 누르고 농업 중심으로 바꿔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중앙관료를 파견해서 권력을 중앙 집중화시키고 노예제를 폐지해서 지주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징세와 징병을 확대시키고 전쟁터에서 활약하면 누구라도 지위 상승이나 토지 배분 등의 보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악습을 타파하고 신고제 등등 당시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칼로 예리하게 자르듯이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반발을 일으켰겠죠. 하여간 이 제도 개혁은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매우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천하통일의 기반을 다져 놓았지만 가혹한 법률과 억압 정치는 반대파를 계속 양산했는데 그를 신임하던 효공이 죽자 징후를 품고 있던 태자가 즉위하면서 탄핵당하게 됩니다. 상황은 자기 땅으로 가서 군대를 모았지만 대패했고 포로가 된 후 살해당합니다. 그의 시신은 고향으로 보내진 후 거열형에 처해졌고 여기저기 분해된 조각들이 지방에 보내졌으며 연좌제로 삼족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왜 시황제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그 전시대 사람들 이야기를 하냐. 시황제가 뛰어난 인물이기는 했지만 그가 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은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차례차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바톤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후진국이었던 진나라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물들을 많이 들여왔고 그러다가 상한 같은 나라를 전전하던 인재들이 나타나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인물들 서사가 꽤 재밌는데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백리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리해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40세 이전까지 변변찮은 일도 없이 살았던 매우 슬로우 스타터인 사람입니다. 40대에 겨우겨우 소국인 우나라에서 작은 관직을 맡아서 일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그가 50, 60대 즈음 주변국인 진나라에 의해 우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겨우겨우 얻은 직장도 잘렸는데 슬프게도 나라가 멸망해 버리면서 본인도 포로가 되어 노비가 돼 버립니다. 이미 노인인데 말년에 겨우 좀 살까 했더니 나라도 망하고 벼슬도 잘리고 노비가 되어 팔려나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나중에는 진나라와 진나라 간의 결혼식에 남자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초나라로 몰래 도망쳐 소를 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명단에서 백리해가 없자 진나라의 공손지의 조언으로 그를 양가죽 5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초나라는 별 생각 없이 양가죽 5장으로 그를 팔고 진나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귀하게 쳐준 몸값이 양가죽 5장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오고대부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오고는 양가죽 5장, 대부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지는 자귀라는 뜻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불렸다고 하니 이런 인재를 고작 양가죽 5장에 사왔다? 살아있는 비트코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백발노인 상태로 진나라에 송환된 그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결국 진목공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려 진나라의 재상의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초기 진나라는 서윤 국가들을 공격해서 세력을 확장했는데 백리해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서윤 영토를 얻으면서 진나라는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사실 이놈이 역사 속 미친놈이라는 주제에 더 잘 어울리는 놈입니다. 전국시대 진나라 무장 중에 백기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존낸 미쳐버리게 센 장군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인간 학살자고요. 실제로 적병들을 구덩이에 파묻고 포로 45만 명을 참수했다거나 하는 대학살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백기는 전승불패의 명장으로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고 하고 종군한 32여 년간 대략 165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 기록이 뻥튀기일 확률이 많지만 어찌되었든 당대에도 대량 인간 분쇄기로 악명이 높았던 걸 생각하면 어쨌든 존내 많이 죽이고 돌아다녔을 것 같긴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혹은 최강급 명장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동시대에 또 존내짱 센 무장이 있었습니다. 연나라의 명장 아기라는 사람인데요. 이때 시대가 좀 만화 같은 게 확실히 좀 만화 캐릭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제나라가 암군식이고 좀 여러 곳에 미움을 받으면서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아기가 기원전 284년 다른 나라와 연합군 결성 제의를 하고 제나라를 침공했는데 이때 아기는 6개월 만에 제나라의 성 70개를 공략해버립니다. 이때 아기는 6개월 만에 제나라의 성 70개를 공략해버립니다. 거의 성 2개만 남아서 전성기였던 그 제나라가 갑자기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문제는 연나라에서 아기를 밀어주던 왕이 죽고 세자가 후계에 오르면서 인기가 장난 아니던 그를 실각시켜버리는데 그가 해고당하자마자 빼앗은 성 70개를 그대로 다 뺏겨버립니다. 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엄청났다는 거죠. 허무와 기작이 없습니다. 제나라는 성들을 다시 수복은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힘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 진나라가 주변국들이 뻘짓을 하면서 약해져 가고 있는 사이 일강체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황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